자, 오늘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란이라는 나라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미국이랑 계속 싸우는 걸까요? 아니, 자기들한테 명백히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이란의 아주 독특한 권력 구조를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를 놀랍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이란을 움직이는 그 힘이 뭔지 그 권력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직접 뽑죠. 그런데 대통령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바로 최고 지도자입니다. 선출되지 않는 종교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상 모든 최종 결정권을 쥔 이란의 진짜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럼 이 막강한 최고 지도자의 권력은 누가 어떻게 지킬까요? 바로 이 조직, 이슬람 혁명 수비대, 줄여서 IRGC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일반 군대와는 완전히 다른 오직 이슬람 혁명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집단이에요. 근데 이 혁명 수비대를 그냥 군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들은 최정예 군대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정보기관이고 심지어 이란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경제 제국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 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특히 한국 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회죠. 우리 역사 속의 하나회는 군대 내 비밀 사조직이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수비대는요, 아예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가 인정한 합법적 하나회 같은 거죠. 목적도 정반대예요. 하나회가 기존 권력을 무너뜨렸다면 혁명수비대는 기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들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2009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뺨을 때린 사건이죠.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좀 허용하자고 했다는 이유에서요. 이건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국의 과거 군사정부와 이란의 현재 체제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점이 왜 이란이 미국과 계속 싸우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과거 한국의 군사정부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이란은 정반대입니다. 저기 바깥에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있다. 저 미국을 봐라. 그러니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외부의 적을 설정해서 내부를 단결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란이 그 엄청난 경제 제재를 기꺼이 견디는 이유입니다. 미국이라는 적이 있어야만 혁명 수비대의 막강한 권력이 정당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이 정권의 생존 수단인 셈이죠. 심지어 혁명수비대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엄청난 돈까지 벌어들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란 전체 경제의 거의 20에서 40%를 이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요. 석유, 가스, 통신, 건설, 이란의 돈 되는 사업은 죄다 혁명수비대와 그 관련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재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힘든데 오히려 이들은 그 틈을 타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는 거죠. 이러니 이 엘리트들이 과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하지만 이런 체제가 영원할 순 없겠죠. 결국 모든 고통은 일반 국민들의 몫이니까요. 2022년 히잡 시위로 잘 알려진 마흐사 아미니 시위나 최근의 대규모 경제 시위처럼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혁명수비대가 모든 폭력수단을 독점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기 때문입니다. 조직화된 반대 세력도 없고 이 시스템으로 이득을 보는 성직자와 군부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죠.
자, 그럼 이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미국과 이란, 정말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란도 전만전이 벌어지면 모두에게 끔찍한 재앙이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란이 내부 결속을 위해 위기를 조장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한적인 군사 행동으로 대응하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결국 양측 모두 파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다시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의 비교로 돌아가서 왜 한국과 이란이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에 집중했고 그 결과 똑똑하고 힘 있는 중산층이 성장했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뤄내는 힘이 됐습니다. 반면 이란은 외부와의 갈등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는 경제적 고립과 혁명 수비대라는 괴물의 탄생, 그리고 끝없는 내부 탄압과 국제적 긴장의 악순환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란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국민을 위한 경제 발전의 길일까요? 아니면 정권 유지를 위한 고립의 길일까요?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 중동은 물론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